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사훈련 8번째 시간이군요. 목자로서의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까 하는 것들을 7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교육계획에 따른 반목회 활동 프로그램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군요. 우리가 한 반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니지먼트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반 아이들에게 공과를 전달한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1년 동안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1월 달에 아이들을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12월까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교육 계획서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첫째,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책임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이라는 것은 계획이 철저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모든 분야를 다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서적이고 또는 어떤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면 이런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체계적인 그런 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 아이들의 교육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 교육 목적이나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계획이 담겨있는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자 우리 이것을 함께 나가자 해서 반 교육의 목표를 우리 공유하려면 비전을 나누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1월 초에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내가 주고 싶다 하는 걸 보여준다면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기 들어서 신대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전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년 동안 뭘 배우고 싶으냐, 한 학기 동안. 그래서 다 쓰게 해요. 그래서 각각 제 수업 시간에 갖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쓰게 하면 그걸 취합해가지고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실라버스라고 첫째, 둘째, 셋째 강의에 무엇을 할 것인가,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프로그램들, 과정을 이걸 다 미리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니까. 하지만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참 좋아해요. 어제도 수업 마치고 나는데 한 학생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다른 시간에 제가 막 조는데 교수님 시간에는 졸음이 안 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기대하는 걸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반 운영을 계획하게 될 때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아마 반 운영에서는 교육 목적과 그리고 교육 실천 방안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개인들의 성장에 따른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운영 계획.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 주간 동안 교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그 다섯 번째로는 교수와 학습에 대한 지도안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 새롭게 각각 오는 새로운 신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이 예를 들어 5명이다. 이 반을 어떻게 부흥시킬까 해서 전도 계획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경건을 훈련하기 위한 제자 훈련에 대한 훈련 계획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와 더불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속에서 그런 반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한 가지 우리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 가장 선수인 저축점 뭘까요? 서로가 공통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 그게 아마 생일 아니면 절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따른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죠. 절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게 절기가 있을 수 있으면 이런 게 있겠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 또 할 수 있다면은 성탄절.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개혁교회라면 종교개혁도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죠. 또 교회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기, 그 다음 수련회, 총동원 전도주의, 전도.
아니면 이제 전도 집회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정과 관련시켜서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문화와 관련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발렌타인데이. 이것도 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또는 이제 화이트데이. 또 생일. 이게 아니면 특별한 어떤 MT도 또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다루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이거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학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 할 것인가? 그러니까 1월 첫 번째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주나 아니면은 첫 번째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그 신상을 파악하는 어떤 명설서를 작성하는 일이 되겠지만, 이건 그 교무적인 일이라 한다면 우리 활동으로 봐서는 신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되겠죠. 신방 교육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신방을 합니다. 가능하면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시간 있을 때 우리가 시간 내서 반장을 세우고 한 바퀴 삥 도는 것 필요할 줄 압니다. 신방을 통해서 그 아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방 교육을 세우는 게 중요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반별 친목회. 이게 필요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함께 만났던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서로 정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우리 교사들에게 중요한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성교단에서 아주 일을 열심히 했던 간사 한 분이 신학을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40이 돼가지고. 중고등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지도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한번 하더군요. 자기가 첫 번째 중고등부 교사들을 모아놓고, 자, 올해 그럼 우리 1년을 위해서 한번 교사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선생님 중에 오래 되신 분이, 무슨 교사회냐, 그냥 간단히 하자. 아닙니다. 우리 따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잘해보도록 합시다. 하고 했답니다. 근데 그걸 마치고 나서 전화가 왔대요. 그 집사님한테서. 전사님, 저는 교사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앞으로 1년 동안 전사님이 일을 해나가실 때 제가 적극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돕고 싶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자, 1년 목회 프로그램이다 하고 쫙 보여주고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는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냥 가서 3시간 동안 놀았답니다. 친목회를 한 것이죠.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했는데 그때 교사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을 열게 된 거죠. 정이 든 겁니다. 1년 동안 시작을 할 때, 1년의 그 목회 활동을 할 때 시작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주요했다 하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친목회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중고등부 하면서 해마다 반별 친목회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죠. 첫째, 음식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돈을 조금 내가지고 가자! 그래서 맛있는 짜장면을 사 먹죠. 근데 식당 가면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먹고, 야, 맛있었지? 자, 가자. 다음 주에 또 보자. 끝나요. 근데 또 이제 그보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맛있는 걸 사가지고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사는 거죠. 그래서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여서 먹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근데 그것도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래요. 자,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집으로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집에.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건 남자분입니다. 아이들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그 시작은 아마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반별체 목회. 선생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통 한 달쯤 지나서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선생님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방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친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 책상에 그 벽에 보면 아이들 이름이 쭉 나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앨범을 봅니다. 쫙. 남자 선생님이니까 뭐겠어요? 선생님 100일 사진 보죠. 돌사진. 고추도 봅니다. 여자들이 어머 그러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가까워지죠. 어릴 때 사진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기타를 칩니다.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죠.
아이들이 거기서 또 교회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지만 친근감이 가지죠. 선생님이 총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음식을 딱 해서 대접합니다. 탕수육인데 사실 저는 돼지고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탕수육을 안 먹거든요. 근데 그 탕수육이 정말 맛있어요. 소고기 탕수육처럼 맛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주는 탕수육하고 선생님 집에서 먹는 건 또 틀리지 않겠어요. 어른으로 대접받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감동하죠. 한번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1년 내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을 갖게 되면 먹는 일을 중시하는데 함께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부장 집사님들을 교육할 때는 우리 돌아가면서 밥 먹자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부장 집사님들 집을 돕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오죠. 그럼 제 돈을 들여서 맛있게 해물탕을 끓여가지고 먹습니다. 한 번 먹고 나면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오고 가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반별 친목회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 카드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그래서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고 코팅을 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3개월은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오면 다시 한번 고치는 일을 하는데 처음에 이 반별 단체 사진을 보고 기도한다는 게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선생님도 금방 익힐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신학기에 또 하나 하시는 것이 있다면 목표를 설정하는 일을 합니다. 반별 침묵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공과 시간에 쓸 수 있는 것도 합니다. 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자, 우리 작년 내 생애에 3가지 사건을 기록하도록 하자. 뭐 3가지도 좋고 5가지도 좋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기억났던 거, 그러니까 좋았던 거나 아니면 슬펐던 거나 그럼 다 적죠. 10대 뉴스를 적듯이 짝짝짝 적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 또는 어떤 가정 환경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서로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겁니다. 목표는 3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변화의 목표, 하나는 성장의 목표, 또 하나는 헌신의 목표 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갖고 있다가 잘 정리해서 가끔가다 확인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마 수련회가 될 것 같아요. 수련회. 그래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동일할 수 있는데 수련을 갔다 오면 뭐 할까요? 저도 이번에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교회 수련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감상문을 써라. 그래서 아빠가 상을 주겠다 하고 돈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느낀 걸 적습니다. 나는 이걸 느꼈어요. 이런 걸 느꼈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5가지씩 적는데 그걸 이제 자기들 책상 유리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러면서 점검하게 되죠. 사실은 수련회가 뭡니까? 다른 환경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자고 그러면서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 사후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데 그걸 교회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반별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증문을 작성하고 발표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 그 중에 목표를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나 큐티처럼 우리가 평가가 용이한 쉬운 것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는 성경 읽기 또는 큐티 이 2가지만 먼저 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경 암송의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렌타인데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극동원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발렌타인데이 바로 이틀 전일 것 같아요.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PD가 그럽니다. 목사님, 발렌타인데이가 가까이 갔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무슨 얘기 그랬더니 발렌타인데이는 나쁘다 하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시냐. 우리 학생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난 너를 좋아해 하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정서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겠느냐.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침 제가 상담하는 그날 화이트데이였어요. 목사님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사모님한테 분명 사탕 주고 오셨겠죠? 그러더라고요.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발렌타인데이에 남자니까 받습니다.
그리고 찔러요. 달라고. 초콜릿을. 그리고 화이트데이에 제가 이제 답을 합니다. 보통 답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카드를 제가 만들죠. 기본적인 화이트데이를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요. 4페이지가 됩니다. 밖에다가 이렇게 표지하고 안에다가는 재미있는 시를 하나 적습니다. 버세게. 너는 나의 친구, 바람장이 친구, 마음 내키는 때 날아왔다가 마음 내키는 때 호련히 날아가는. 너는 나의 친구, 심술장이 친구, 난데없이 찾아와 날 놀래키고 가다 말고 와 입 맞추고 달아나는. 너는 나의 친구, 세상에서 가장 이쁜 내가 앉았다 간 자리, 포근한 체온이 나뭇잎으로 팔랑거린다. 쭉 있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편지로 써요. 그럼 이게 코팅을 해주면, 그러면 딱 해놓고 1년 내내 저를 생각해 주는 거죠. 요걸 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으면 선물도 하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어떤 때는 이제 CD를 주거나 음악 CD나 테이프를 줍니다. 특별히 이제 음악 테이프를 줄 때는 우리 형제들한테는 여자 가수의 테이프를, 그 다음에 자매들한테는 남자 가수의 테이프를 줍니다. 전 이제 청년들에서 지도하니까 파바로티 아니죠. 누구죠? 안드레야? 그 메인 가수 있죠? 네. 이렇게 CD를 주면 좀 좋아해요. 그 다음엔 제가 아예 CD를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CD 라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CD를, 이건 제가 학생들한테 줬던 건데, 중고등부 교육을 들었던 학생들이 준 건데, 여기다가 제 강의 동영상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신앙적 유익한 자료를 쭉 넣습니다. 또 사진을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 다음에 함께 나눴던 사실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도 좋아요. 카메라 딱 갖다 놓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적어도 좋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적고 동영상을 만들고, 또는 어떤 행사에서 행사를 해도 좋고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한 10대 꼭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죠. 그러니까 CD를 실제로 제작해서 주는 것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 여름 수련회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CD를 하나 제작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논아줄 생각입니다. 동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설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자료들, 그 다음 이제 가서 우리 했던 것들, 동영상을 찍은 것도 있거든요. 바닷가의 모습. 그 다음에 이번에 찍었던 모든 사진을 다 불러다가 사진을 수백 장을 집어넣죠. CD 안에는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발렌타인데이에 우리가 함께 초콜릿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콜릿 사다가 병에다 넣기도 하고, 아니면 초콜릿, 여러분 키세스 아시죠? 키세스. 여기 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콜릿에다가 이 꼬리를 붙이는 겁니다. 네, 꼬리에다가 뭘 적느냐? 덕담을 적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되라. 이러한 사람이 되라. 아니면 이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적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약속을 줘도, 난 너에게 이런 일을 해주고 싶어. 해가지고 이런 걸 적어도 좋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새 학기가 되는 것이 있죠. 신학기 그랬는데 3월 달에 하게 되는 학교의 신학기. 새 학기. 이때는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가 되게 되면서 새로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번 학기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을 전도하겠다. 나는 이번 학기에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숨어있는 손이 돼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겠다 하는 것들을 적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주간 점검표라고 해서 아이들의 실제 생활이 이제 느슨해지기 쉬운데, 겨울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새 학기니까 한번 우리 새로운 각오를 하자 해가지고 주간 점검표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간 점검표는 많은 게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요일별로 적어놓고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아니면 그 다음에 암송, 묵상, 그 다음에 독서, 기도, 전도, 또는 여기 끝에 보면은 이제 우리 재정 상태까지 수입 지출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달 정도 우리가 점검해주면 아이들 어떤 틀이 갖춰지기도 하죠. 한번 어떤 선생님이 제가 제자를 내냈는데 이걸 기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이렇게 수입 지출을 적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는 차가 없으실 텐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늦으면 택시를 타더라고요. 근데 매일 택시비 얼마 이렇게 적다 보니까 찔린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이러면 되겠니? 그래가지고는 그거 쓰면서부터 택시를 안 타게 됐다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성경 이렇게 계속 적어 나가면 안 읽었구나
하는 그런 자책 속에서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주간 점검표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으면은 나의 10계명을 적는 시간도 좋습니다. 타이틀은 난 널 믿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10계명 이런 거죠. 제 1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서 결정한다. 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65일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보낸다. 제 3. 주일을 비롯해서 교회에 가는 날은 빠지지 않겠다. 제 4. 언제 어디서나 친구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다닐 것을 말한다. 제 5.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파도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한다. 제 6.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친절히 대한다. 제 7. 하루에 한 번은 일 운동을 한다. 하루에 한 번씩.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한 번 드리고 찬송 한 곡 부른다.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적어내가지고 선생님이 보고 코팅해서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것.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절기로 본다면 이제 부활절도 오게 되겠죠. 부활절. 부활절은 우리가 주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계란을 삶아주는 일 하기도 하고 중고등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새로운 신앙을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절 주간에 기도회를 갖는 것.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6시부터 30분가 교회에 와서 기도회 하고 간단한 빵을 먹고 학교를 가게 한다 하는 방법이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하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 카드를 적게 해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일주일에 본문을 적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감상을 적게 하고 기도 제목을 적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카드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가정, 어버이 줄이 되겠죠. 부모님에게 어떤 걸 할 것이냐 할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님을 모셔와서 함께 시간을 갖는 일을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에게 편지를 쓸 수 있죠. 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어버이 날이 되면은 쓰더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그래서 뭐 아빠에게 엄마에게 해서 주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것도. 형식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새롭게 이렇게 어떤 가이드를 주고 쓰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수는 이렇게 하더군요. 수련회 가게 되면 어떤 공작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드리려고. 그래서 수련회 때 만든 공작품을 다 수거해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부모님을 모셔오게 해서 그때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부모에게 드리고 싶으니까 억지로 예수 안 믿는 부모도 모셔오는 거예요. 간청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뭐 파티에 준비를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들이 감동을 하고 교회에 호의적이고 나가서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카네션 하나 달아드리는 정도 말고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게 좋은데 우리 반에서도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게 있겠죠. 뭐 초청 전도 주일이라든가 전도 집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반별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하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첫째 태신자를 작정한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학교를 신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그때 데리고 나와서 떡볶이를 먹든 뭔가 좀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전섬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별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별로 너희 학교에 간다 해서 뭐 두세 개 학교를 가면 되니까 가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아이들하고 1박을 어디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휴일 날 예를 들어 아침에 자전거를 타러 간다든가 어디 좀 멀리 같이 가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도 준비하는 게 있겠죠. 금식으로 기도한다든가 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수련회 어떤 결실에 대한 감사 저는 것도 중요한데 준비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은 이때 관찰일기라고 그럴까요? 학생 관찰한 그 자료를 꼭 수련회 조장 선생님들에게 주로 맡은 선생님들이 받으셔서 그 다음 상담하는데 활용하시는 노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도전수는 뭐들이 있게 됐죠?
종교개혁 주간. 그래서 루터나 칼빈, 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일대기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공과를 가지고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설교로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특별한 우리가 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글을 쓰게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게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줄 압니다. 존 위클립, 존 후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존 칼빈, 루이스 슈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다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죠. 추수감사절.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절 카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감사절 카드를 쓰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한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외로움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안 찾아올까? 아, 내가 심지를 않았구나. 해가지고 나중엔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제 쓰냐면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자기에게 고마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딱 적어놓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냅니다. 해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자기의 그 삶의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추수감사절에는 감사 편지 쓰기.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친척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보내는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또는 공과 시행을 하시는 것은 받은 복을 세보아라 해가지고 뭐 적을 수 있겠죠? 받은 복이 무엇인가? 쭉 적어보는 겁니다. 이걸 마인드맵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가정, 학교, 친구,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것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 하나를 가지고 함께 쓰다 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감사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내 감사를 또 더 적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서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감사의 폭을 넓히는 것 그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강대상에 이렇게 꾸미는 노력도 있는데 뭐 반별로 그렇게 나눠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감사 달력 만들기. 그래서 감사절이 되기 한 달 전쯤에 달력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날 감사한 일을 적게 합니다. 달력에다가 하나하나 두 개씩. 그래서 한 달이 되면 쫙 모으면 감사의 내용이 참 많아지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별로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특별히 성탄절에는 우리 전체도 하시지만 반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데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연말을 정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반 목회에 나갈 때 반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갖는다. 두 번째, 계획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때 절교들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제처럼 되어지면 아이들과 우리 관계가 좀 독특해지고 그리고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 그 이외에 참여학습 또는 협동학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한번 실시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별 친목회가 우선적일까요? 아니면 나의 목표 설정하기가 우선적일까요? 계획에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시도록 하죠. 여기에 따른 자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상당 부분은 제가 쓴 책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 청소년 파워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12가지 특별한 절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에는 소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의 상당 부분이 이 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부터는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학생을 잘 이해할까? 그래서 발달심리를 공부하면서 발달심리에 따른 그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서 어떻게 지도할까 하는 지도 요령을 우리 반복해서 다룰 수 없었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다루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